자, 안녕하십니까. 러닝기타 118강 기타 관리 및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있어서 기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타를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타 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일단 기타라는 게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가 굉장히 이 습도에 민감한 악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습도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연하게 나누어진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굉장히 습한 상황과 겨울에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들어진 기타를 관리를 잘 안 하시면은 기타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기타를 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줄과 이 기타의 줄과 기타의 넥이라고 하죠. 이 줄과 넥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굉장히 손을 잡을 때 손이 많이 아프고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기타에 줄 6줄이 있고 지금 밑에 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게 줄이고 이게 넥이라고 했을 때 이 줄과 이 넥이라는 나무, 지금 요 지판상에 지판이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기타 치기가 달라지는 거죠. 줄과 이 넥, 바로 이 넥이죠. 넥. 이 넥과 줄이 굉장히 가까우면 치기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손도 덜 아프고요. 하지만 너무 멀어져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손도 아프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이 줄과 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이 넥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줄과 어떻게 되겠죠? 줄과 멀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톡 튀어나오듯이 넥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줄하고 가까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히 가까워야지, 너무 가까우면 줄과 닿기 때문에 이 넥에 있는 바로 이 세로로 증박해 있는 프렛, 이 쇠 프렛이죠. 이 쇠 프렛과 줄과 닿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버징이라고 하는 즈즈즈 하고 이렇게 닿는 소리가 떨리는 음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과 넥이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시면은 처음에 구입했을 때라던가 잘 관리하시면은 이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름에 너무 습한데 오래 놔두시거나 겨울에 뭐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놓은 방에다가 오래 놔두시면은 기타의 넥, 바로 이 넥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넥이 휘어진다거나 이렇게 배가 부른 것처럼 볼록하게 넥이 올라오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습도를. 그래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가장 좋은 습도냐, 40%에서 60%, 그 정도의 습도가 굉장히 좋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계를 하나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습도계를 구입하시면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40%, 6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습도계를 사셔서 놓고 그걸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 습도를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기타를 너무 습한 곳, 여름에 너무 습한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겨울에 너무 건조한 곳,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일러를
이렇게 떼고 있는 그런 방에다가 놓는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보다는 거실에, 보일러를 틀지 않은 거실에다 놓는다거나 이렇게 따로 보관해 주시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겠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을 트시기 때문에, 에어컨을 트면 에어컨이 어떤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 방에다가 잘 놔두시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습기. 그런 제습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기타의 가방, 기타 케이스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실리카겔 같은 그런 제습제라 그러죠. 제습제를 가방 안에다 집어넣고 같이 보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던가 제습제를 이 기타 케이스에다가 기타를 넣으면서 같이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이제 문제인데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기타가 넥이 휘어진다거나, 심지어는 이 기타의 몸통의 바디가 금이 가는, 여기서 금이 쩍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기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겨울에 어떤 식으로 이 습도를 유지할 것인가? 자, 댐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게 이제 댐핏이라는 건데요. 이런 동그란 모양의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댐핏 하고 치시면 기타 댐핏 하면 이런 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 노란색으로 뚫려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어떤 그 습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물을 적신 다음에 이거를 쭉 짜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바로 기타의 사운드 홀 부분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서 아까 제가 물을 묻혔기 때문에 그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댐핏에 기타가 어떤 그런 축축한 습기를 제공하는 거죠. 기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이렇게 댐핏을 꽂아 놓는 게 좋습니다. 가방에 케이스에 넣을 때도 이렇게 댐핏을 딱 꽂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댐핏 동그란 모양의 사운드 홀에 끼는 이러한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댐핏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열어보면 이 안에 이러한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물에다 적셔 가지고요, 쭉 짜 가지고, 이제 물을 짜지 않으면 줄줄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셔 가지고 짜은 다음에, 물을 짠 다음에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딱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사운드 홀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습기가 나와서 아까처럼 어떤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댐핏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 동그란 것과 이거를 어떤 거를 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댐핏을.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를 구입하셔 가지고 기타의 사운드 홀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타의 어떤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0에서 60%가 굉장히 좋은 습도다. 가장 좋은 습도는 뭐냐, 한 50 정도, 50%, 그 중간 50%의 습도가 굉장히 기타의 좋은 습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차가운 곳, 너무 뜨거운 곳에다가 기타를 두지 않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기타를 많이 만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를 많이 쳐야 돼요. 기타를 계속 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손에서도 어떤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기타를 많이 끊임없이 쳐주시면은 아무래도
그 휘어지는 게 많이 방지가 되죠. 하지만 기타를 장시간 만지지 않고 어디 이렇게 방치해 놨어. 오랫동안 뭐 2주, 3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 넥이 심하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기타를 고칠 수 없고 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느 입문자용으로 저가로 저렴하게 산 기타는 좀 그래도 부담이 덜 되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비싸게 구입하신 중가 이상 고가로 가는 좋은 기타를 구입하셨다면 안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래도 아까 같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넥이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꺾이면서 줄과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줄과 닿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넥이 평평하게 반드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 헤드 부분까지 여기서 눈을 여기다 맞춰놓고 이 줄을 따라서 쭉 보시면 이 넥이잖아요. 이 넥이 이게 지금 반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U자라던가 이렇게 배가 고팠다거나 배가 불렀다거나 이런 식으로 넥이 휘어진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타를 보시면 이 사운드 홀, 동그란 홀 안에 이 안에 여기에 트로스 로드라 그래서 기타의 넥을 잡을 수 있는 구멍이 이 안에 있습니다. 혹은 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헤드 부분에 지금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지금 나사를 풀어보면 이 안에 트로스 로드라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바로 기타를 살 때 보통 많이 받게 되는 기역자 모양의 육각 렌치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육각 렌치요. 예,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바로 육각 렌치입니다. 이런 게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육각 렌치인데요. 이 렌치를 여기에 있는 지금 구멍 안에 들어있는 기타마다 좀 다릅니다. 이 안에 사운드 홀에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돌리게 되면 아까 같이 배가 이렇게 고픈 애가 돌리면 이렇게 점차 반듯하게 펴지게 돼요. 그리고 배가 부른 애가 돌리면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육각 렌치를 돌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넥을 반듯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꽂아가지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렌치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넥이 배가 고파 그래서 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럴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트로스 로드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릴 때 이런 식이라는 게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바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아까 같이 배가 고팠던 넥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반듯하게 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줄과 가까이 닿는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트로스 로드를 어떤 방향으로? 바로 이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아까 배가 불렀던 그 넥이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반드시 펴지면서 줄과 평평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렌치를 통해서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를 보시고 너무 내 줄과 넥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보니까 넥이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맞는 육각 렌치. 이거를 정확하게 맞는 걸 사용하셔야지 맞지 않는 걸로 막 돌리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트로스 로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그 사이즈가 맞는 렌치를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기타를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이 렌치를 보통 같이 그 가방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거를 꼭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직접 하셔도 좋고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기타를 수리하는 그런 곳에 가서 부탁을 드리면은 되겠죠. 아무래도 수리를 맡기시면은 그분들이 이 넥을 잘 잡아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은 기타를 잘 넥 상태가 좋게끔 만들어줘야지 기타 칠 때도 더 연주가 잘 되게 되겠습니다. 손도 덜 아프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줄. 이거 치실 때 너무 기타가 너무 손이 아프고 힘들어요 했을 때 이 기타 줄도 보면 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굵기로 에 따라서 이게 굵은 것 얇은 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이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게이지라고 하면 1번 줄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가 012 0.012인치입니다. 0.012인치. 그래서 012라 그러죠. 012. 1번 줄을 기점으로 012라는 그 게이지, 그 굵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거가 손이 처음에 초보자들은 아파서 전반적으로 또 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줄들이 다 조금씩 다 각 줄이 얇게 나온 라이트하게 나온 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처음에 손이 많이 아파서. 그렇지만 줄이 얇아지면 소리가 얇아지고 줄이 굵어지면 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굵은 소리가 웅장하고 소리의 그 길이 음도 계속 길게 오래 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이 어느 정도 굵기가 있어야지 좋은 소리가 울림이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반면에 손이 많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얇은 줄로 했다가 잘하시는 분들이면 점점 굵은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죠. 그렇다. 예, 그렇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012인치 1번 줄이 012 그 인치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 줄 스트링이라 그러죠. 줄을 그런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뭐 인터넷에서 얇은 줄, 굵은 줄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시고 그러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습도에 민감한 악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50%가 가장 좋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 습도계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홀에다 집어넣는 댐핏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댐핏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이 사운드 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겨울에는 유지를 해주시고 여름에는 댐핏을 끼면 안 되겠죠. 여름에는 댐핏을 빼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하지 않게끔 제습제라든가 에어컨이 있는 그런 데다가 잘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기타를 많이 칠 수 있도록 손에 갖고 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넥이 휘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트로스 로드를 렌치로 돌려가지고 넥을 잡을 수가 있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기타 수리 업체에 가셔가지고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은 012가 기본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스트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